서명주의 지원군이 현장에 도착하며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서명주는 지원군들과 함께 안 팀장을 압박하고 결국 안 팀장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비밀문 안으로 들어간 서명주는 금괴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곳에는 금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미친 사람처럼 공간을 헤매던 서명주는 결국 절망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 혼절하고 맙니다. 한편 혜성은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챙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아버지와의 대화를 되새깁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약속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혜성은 아버지의 시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총알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단순히 감금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장례식장. 혜성은 조용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 옆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키며 위로해주는 수아. 이후 같은 반 학생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오고 혜성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후 총알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사 결과 그 총알은 당시 국정원 팀장급 이상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특히 김 국장이 탄피 분실 신고를 했던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로 인해 혜성의 아버지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김 국장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박재문 교장은 처음부터 금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서명주에게 설명하지만 서명주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는 정혜성이 금괴를 가져갔다고 확신하며 박재문 교장에게 혜성을 죽이든 납치하든 반드시 금괴를 찾아오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던 중 혜성은 국정원에서 파면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에 분노한 그는 총을 챙기고 집을 나섭니다. 그러나 마침 찾아온 수아와 마주치게 됩니다. 수아는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지만 혜성은 이를 거절하며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남깁니다. 마치 마지막 작별을 고하듯 자리를 떠나는 혜성을 보며 수아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내사팀은 혜성이 김 국장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의 뒤를 쫓습니다. 결국 혜성은 김 국장이 머무는 호텔로 침입하여 그를 암살하려 합니다. 문이 열리고 혜성은 김 국장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묻습니다. 왜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김 국장은 몰래 인터폰을 눌러 공 팀장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이에 요원들이 급히 들이닥치며 혜성은 연행됩니다. 이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던 국내사팀은 혜성을 구출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안 팀장이 공 팀장에게 다가가 송혜교다라고 소리칩니다. 어처구니없는 방법이지만 놀랍게도 이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 틈을 타 오수아가 혜성을 구출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연행되던 혜성 앞에 나타난 수아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그를 데리고 탈출합니다. 하지만 혜성은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온몸에 소화기 가루를 뒤집어 쓴 채 태연하게 호텔을 걸어나가는 두 사람. 결국 입구를 지키던 요원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지만 국내사팀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동안 서명주는 점점 더 광기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박재문 교장에게 금괴를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교장이 이를 말리려 하지만 서명주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혜성과 국내사팀은 다시 혜성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혜성이 김 국장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안 팀장은 그에게 왜 김 국장을 찾아갔는지 묻습니다. 혜성은 서명주가 자신을 작전에 투입한 것처럼 아버지 또한 서명주가 작전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혜성은 서명주와 김 국장 간의 커넥션을 파악하기 위해 김 국장의 휴대폰을 준비폰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서명주는 교육CT 사업을 위해 학교 등록금을 50% 인상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오수아는 서명주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지만 서명주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에 수아는 병문재단을 찾아가 서명주를 고발합니다. 늦은 밤 서명주를 찾아간 김 국장. 이들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던 혜성은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김 국장은 서명주에게 자신의 총탄이 발견되었다며 겁에 질려 있었고 이에 서명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증거가 없잖아. 그러나 김 국장은 자신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혜성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김 국장이 자리를 뜨자 서명주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혜성은 김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명주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어떠냐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전화 덕분에 김 국장은 자신의 휴대폰이 도청당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후 혜성과 김 국장은 만나기로 약속하지만 정작 혜성이 도착한 장소에는 이미 죽어있는 김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혜성을 기습하며 그는 기절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피범벅이 된 상태로 깨어난 혜성. 손에는 살인 도구인 칼이 쥐어져 있고 그를 둘러싼 경찰들. 혜성은 살인범으로 몰려 연행되고 맙니다. 수아는 뉴스에서 혜성이 김 국장을 살해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에 국내사팀은 혜성의 집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녹음해둔 서명주와 김 국장의 대화 파일을 미정이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혜성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경찰이 혜성의 집으로 들이닥쳐 녹취록을 빼앗고 맙니다. 결국 그 증거는 서명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취조실에 갇힌 혜성을 찾아온 서명주. 그는 아버지를 들먹이며 혜성을 조롱하고 금괴의 행방을 추궁합니다. 혜성이 끝까지 반발하자 서명주는 유정이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합니다. 넌 내가 반드시 잡는다. 그 후 혜성은 어딘가로 이송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을 제압하고 탈출하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를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고 맙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혜성은 만신창이가 된 채 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끝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상 드라뷰어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